그리고 박 대통령이 방미길에서 돌아온 지 2달 만에 국무회의에서 전투부대 파병안이 결정된다. 그런데 국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이자 박 대통령의 신복이었던 차지철 의원이 월남 파병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이동원 씨는 회고록을 통해 차지철 의원의 파병 반대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일종의 연극이었다는 것이다. 원래는 야당이 반대를 했는데 월남 파병을 야당이 미국 대사의 설득을 통해서 갑자기 지지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애교를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야당도 반대하고 국민도 반대하는데 이만큼 어려운 내용의 이제 월남 파병인데 우리가 그래도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정부의 입장을 너희들이 알아가지고 우리 요구에 응해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는데 야당이 갑자기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지철이를 이제 기용한 거지요. 게다가 이 무렵 미국이 일본에 월남전 군수물자를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월남에 한 명의 군대도 보내지 않은 일본이 전쟁의 특수를 챙기게 됐다는 사실에 국회에서는 파병 불가론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속담에 말하는 제주만 우리가 넘고 돈은 때는 일본인이 받아먹은 거 아니냐. 이런 데서 우리는 분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생명을 바쳐가면서 같이 싸울 바에는 우리도 뭔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상치 못한 파병 반대 사태에 미국은 당황했다. 그리고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한국군 파월 기간 동안 군원 이관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전해온다. 월남전 군수물자를 공급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국회에서 전투부대 파병안을 둘러싼 논란은 한 달이나 지속됐다. 이런 진통을 거쳐 마침내 파병안이 통과된 것은 65년 8월 13일. 그리고 2달 뒤 맹호부대 산발대가 월남으로 출발했다. 비둘기 부대를 월남에 보낸 지 8개월 만에 이루어진 3차 한국군 파병이자 최초의 전투부대 파병. 그 이면엔 한국 정부의 끈질긴 외교 협상이 있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전투부대 1개 사단을 파병함으로써 한국은 본격적으로 월남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요. 이때 파견된 이 맹호와 청룡부대는 당시 전투서열 1, 2위를 다툴 정도로 아주 우수한 정예부대였습니다. 이들은 전장에 투입돼서 아주 많은 전과를 올렸고 또 활발한 대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월남 국민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줬죠. 그리고 이것은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파병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한국은 무려 8개 부대, 연인원 30만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을 월남에 보냈습니다. 한국군이 5만 명에 이르던 66년 당시 오스트레일리아군은 4,500명, 뉴질랜드는 150명, 타일랜드는 불과
17명이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병에 대한 충분한 그 보상을 받고자 했던 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은 과연 얼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73년 월남전이 끝날 때까지 이 10년간에 걸친 참전을 통해서 한국은 대체 무엇을 얻었던 것일까요? 김정호 합참무장 댁에서 월남전 당시 육군 합동참모본부에 소속돼 있었던 손희선 씨. 본격적인 파병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월남 파병 기획단에서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담당했다. 그 장병들이 가서 건설하고 수송하는 거는 좋지만은 내 자신이 미국 유학을 2번씩이나 갔다 왔죠. 2차 파병 이후 미국이 지급하게 된 한국군의 전투수당도 중요한 협상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공명대대 또 그걸 자체 경비하는 저희 보병부대도 보내야 되니까 한 2,000명 보내는 거니까 안전성 문제도 있고 또 어디다가 주둔시켜야 되겠는가, 우리의 그 지휘는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이제 미군 측하고 본격적으로 협의하게 됐죠. 64년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내온 실무 각서엔 주월 한국군의 전투수당 내역이 들어있다. 이에 따르면 대령은 하루에 $6 50센트, 일병의 경우엔 $1를 받게 돼 있다. 이것을 연소득으로 계산하면 $360. 당시 1인당 GNP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그리고 이 돈은 대부분 국내로 송금됐다. 너희들 제가 돈 쓸 일이 보이냐? 우리가 돈 벌러 간 건 아니지만, 그래, 그렇게 참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국내에선 단 $1가 필요하다. 우리의 지금 참, 우리 국민의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개발 계획도 지금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1가 없는데, 왜 돈을 갖다 낭비할 거냐? 보내자. 그래가지고 병정들이 낭비를 안 하려고 그걸 비닐 주물이나 공지 넣어가지고 안쯤을 넣고, 그렇게 하고 매복 나가고 작전 나가고 그랬다고요. 전투부대를 월남에 보낸 지 한 달 만에 미국은 브라운 주한미 대사를 통해 또다시 추가 파병을 요청해왔다. 그리고 한국은 이동원 외무장관을 내세워 보다 구체적인 협상에 나선다. 당시 이 장관은 브라운 대사에게 파병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문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얻어낸 것이 바로 브라운 각서다. 브라운 주한미 대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한 이 각서에서 미국은 한국군 현대화 지원과 추가 파병에 따르는 경비 부담, 파월 장병의 처우 개선을 보장했다. 또 파월 기간 동안 군원 이관 중단을 거듭 다짐하는 한편 주월 한국군에 필요한 장비, 용역, 보급품 일체를 한국에서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선 파월 장병에게 지급할 군복과 전투식량 같은 군수품들을 생산하게 된다. 김치 통조림 등이 들어간 한국식 전투식량 K-레이션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군수물자